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기약하는 시기입니다. 포커스인에선 올해 다양한 이슈가 있었던 경남교육계를 정리하고 내년 경남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영재 의원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송순호 의원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2019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경남교육의 2019년 정리와 2020년 전망을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올 한 해를 보내는 소감부터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예. 어떠셨습니까? 예, 먼저 올 한 해 경남교육에 보내주신 도민들과 학부모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두 분 의원님을 포함해서 경상남도 의회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은 의미 있는 정책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무상교육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무상급식이 초중고등학교가 완성이 됐고 3학년부터 시작된 수업료를 비롯해서 교복, 체육복, 수학여행비까지 이제 우리 교육청이 국가가 책임지는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물론 이것은 돈을 안 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교육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선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교육의 내용,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수업 혁신을 위한 1년간의 그 노력이 저희들에게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됐고 수업 공개, 수업 나눔 이런 곳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선생님들, 학부모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직원들까지 많은 소통을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은 교육위원회 소속이라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도 했었는데요. 2019년에 경남 교육을 돌아보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조영재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올 한 해 경남 교육계를 이끌어 오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과 학교 일선 현장에서 항상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선생님들 먼저 감사 인사 올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 한 해는 작년 7월 교육감님 부임 이후에 다양한 교육정책 수립과 학생 인권 조례 추진 등 교육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많은 열정을 쏟아부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도 많았습니다. 교육청에서 평가하는 만큼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그리 좋은 평가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학부모, 교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다양한 새로운 교육정책을 도입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학교 교육의 내실보다는 보여주기식 이미지 교육이나 홍보 위주의 교육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와 학교 현장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난 5월 부결되었던 학생인권조례와 올해와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 두 가지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고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계획성이 없는 사업 추진이나 사업 추진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 못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대부분이 소통 부재에서 요인이 기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과 소통하여 일정 부분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교육정책에서 소외된 분들의 정책들을 잘 들으셔서 정책에 반영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올 한 해 우리 경남교육을 성적으로 평가하자면 공부는 열심히 하였으나 공부 방법이 잘못되어 성적이 좋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학생으로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송순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019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요. 아이들이 행복한 경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교육감님과 또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께 감사를 우선 드리고요. 저는 2019년도에 경남교육청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는 우리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교육 시리즈를 안착화시켰다는 데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것은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도청과 교육청의 행정협의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은 이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서 큰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 좀 문제가 되었던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분담 비율을 3대 3대 4 이것을 확정짓고 그리고 앞으로 부모님들의 이제 주머니 사정을 좀 더 들어드리고 또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서 도청에서는 교육복을 책임지고 또 교육청에서는 체육복과 수련회 비용을 이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거든요. 또 그 프로세스에서 고등학교 무상 교육도 올해는 3학년, 내년에는 2학년, 또 내후년에는 1학년까지 무상 교육이 실현됨으로 인해서 정말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올 한 해 경남 교육을 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고요. 결국 도의회에서 부결됐고 경남교육청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예. 이제 조금은 떨어진 입장에서 학생 인권 조례 왜 제정되지 못했을까요? 두 분 교육위원이신데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줘서 제정이 안 된 것이라고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숙고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학생들에게 존중과 배려와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 민주시민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는 그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존중과 배려와 책임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지식 중심의 어떤 학생상에서 이제는 미래 역량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학생상이 바뀐 상태에서 아이들이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지식만 그대로 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하는 이런 어떤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존중과 배려와 책임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것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가 어떤 그 특정 종교에 의해서 동성애라는 이야기로 해서 어떤 반대가 어떤 그 종교적인 입장에서 반대가 심해져 버렸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서도 아직까지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또 있었습니다. 뭐 저희들이 스스로 반성해 보건데 이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제 의회는 이 부분을 부결로 처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것이 어떤 성과가 없는 그냥 그 실패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1년 동안 의원님들도 포함돼서 우리 도민들 모두가 학생들의 인권에 관해서 토론하고 인식을 높이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극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새롭게 어떤 인권의 가치, 존중과 배려와 책임을 가르치는 그 노력은 교육감으로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네. 직접 심사를 하셨던 두 분 의원님께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조영기 의원님. 네, 우리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 사안이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인권 중에 하나인 학생인권도 당연히 보장받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크게 절차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컸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절차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 먼저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부족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는 몇 차례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개최하였다고 하였지만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토론회를 한 것이지 다양한 우리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조례 제정 과정에서 교육청이 의회에 보인 태도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의회를 압박하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역 교육감이 경남에 와서 찬성 의견을 발표한 것이나 조례를 찬성하는 학생과 교사들이 조례 제정 촉구를 위해서 시위를 하는 등 물론 반대하는 단체들의 시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또한 내용적인 면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대립적인 관계로 인식하면서 학생의 권리만 치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권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대했던 것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여러 조항 중에서 상위 법령과 충돌이 나타났고 그 외에도 여러 법적,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결국 학교 현장에서도 매우 혼란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절차적, 내용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 전체가 이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확실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혼란은 학교를 넘어서 경남 전체적으로 확대되었고 결국 부결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네, 송순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근본적으로 인권과 관련해서 이게 부결이 된 이유를 사실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보편적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학생의 인권 또한 그 보편적 권리의 그 포용되는 속에서 허용이 돼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이고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반대급부가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문제죠. 그래서 경남 전체가 인권 문제 때문에 정치적 이전 투구의 장으로 변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무조건 나쁜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서로 토론하고 또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협의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결정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군 일과 관련해서는 뭐냐면 특정 종교 세력이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 개입을 했다. 정교 분리 원칙도 있는 것처럼 종교적 신념이 좀 다르다 해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정책과 관련해서 자기 종교의 생각과 뭔가 맞지 않는다 해서 이것이 거의 뭐 몇 달 동안 와서 집회를 하고 데모를 하고 또 자기 주장을 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왜곡된 사실들로 주장을 한단 말이죠. 조금 했던 대로 이것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거나 또 학교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시키면 검증되지 않은 말들로 도민들을 해놓은 측면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상임위에서 부결이 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조영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와 과정에서 조금 더 치밀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도민들과 또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서에 대한 공감대를 더 얻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후에 어쨌든 학생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감님께서는 추진 안 한다고 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더 고민을 통해서 경남의 아이들이 상호 존중하고 학교 내에서 민주적 감수성이 뛰어난 그리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들을 학교에서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정 정도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조례를 재제정하는 것도 제정을 다시 하기 위해서 노력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는 부결됐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인권의 가치를 가르치고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한편 드리고 이제 조영재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어떤 교권하고 학생 인권하고의 그 어떤 가치의 충돌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 선생님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데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윈윈 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교육감님이나 우리 송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어떤 그 특정 종교 단체에 의한 이런 어떤 반대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딪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종교 단체에서 동성연애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많이 화두가 되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상위 법령과의 충돌 문제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에 대한 추락 등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그런 학교 현장 더구나 학생 인권 옹호안이다 하는 이런 제도는 정말 우리 어마무시한 그런 권력을 가진 하나의 그런 어떤 제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더욱 심도 있고 우리
현장에서 맞는 그런 어떤 우리가 가치를 찾자는 그런 뜻에서 부결됐던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위법령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 경기, 광주, 전북의 학생 인권 조례들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었다고 반대단체에서 다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거 전부 각하 내지 기각되었고 상위법령 위배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그리고 학생인권옹호관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교육감 임명하는 그분이 학생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교권하고의 관계도 생각하지 않고 어마무시한 그런 권력을 휘두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이건 반대를 위한 반대지, 학생 인권을 옹호하겠다는 분이 교권도 생각 안 하고 학부모님들이 하는 우려도 생각 안 하는 그런 그 분이 학생 인권 옹호관이 될 리는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죠. 다음 키워드는 학생 안전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당연히 우리 어른들의 의무이자 책임인데요. 그런데도 종종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김해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 셔터 끼임 사고가 발생하면서 학생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고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자,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예, 학생 안전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지난번 우리 김해의 초등학교 학생 사고는 교육감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저희들이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를 돕기 위한 그런 모금도 함께 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추경을 통해서 방화 셔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 점검을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최근 3년 동안 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 최저였습니다. 가방 안전 덮개라든지 또 우리 어른들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스쿨존 안에서의 교통사고를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경남으로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이미 학생 안전 체험 교육원을 전국 최초로 개설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아주 전문가들에게 체험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까지 저희들이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학생 안전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챙겨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020년 내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정훈 교육감의 하반기 임기 역점 과제를 보면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인데요. 이 3가지 역점 과제는 두 분 의원님께서 궁금한 점이나 우려되는 점들을 직접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정훈 교육감님,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것은 우리 교육의 이념이자 경남교육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교육기본법에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 또 우리 교육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만 이 교육을 아이들에게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바깥에서 우려하는 아이들에게 정치 교육을 시킨다, 아이들에게 이념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차단해 가면서 아이들을 그 민주시민으로 길러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점에서는 그 속에는 학생들의 인권의식 함양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챙겨나갈 생각입니다. 네, 조영재 의원님부터 질문을 해주시고 교육감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네. 질문해 주시죠. 평범한 가정에서도 권위주의적인 부모보다는 권위가 있는 부모가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것에는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학교 현장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권위주의 요소가 있는 학교 문화를 권위 있는 학교로 문화를 바꾸어서 우리가 아이들을 만약에 교육을 한다면 더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민주적인 학교 문화에 대한 교육청 자료를 보면
학생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해서 상대적으로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과 권한을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자칫 선생님들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가뜩이나 교권의 추락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이 교권 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학생회 활성화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하는 것은 이제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 교육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생들이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열심히 달달 외워서 점수 몇 점 더 받는 그런 학생은 미래에 살아남을 수 없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생이 학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고 소통하는 능력을 통해서 또 협업하는 능력도 기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미래의 바람직한 학생상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자치 역량을 키워내는 것이 그것이 마치 어른들, 선생님들하고의 교권하고 충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신다면 앞으로 영원히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없는 대단히 논리적인 모순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는 더더욱 학생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금 반론의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에 관한 핵심 과제는 우리 교육청 자료를 보면요. 소통과 공감의 학교 문화고 존중과 배려의 교육 공동체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아무리 사랑을 주고 배려를 한다 해도 다른 한쪽에서 존중의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방향으로 가기가 힘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무리 민주적이고 수평적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역할에 맞는 지위는 더욱 확고히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미국의 우리 밤린도 교수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보면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애정과 통제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리 교육의 효과는 극대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즉 뭐냐면 아무리 사랑을 주고 이야기를 들어준다 해도 일정한 기준에는 엄격한 태도를 보여야만이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아이를 지도할 때는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위라 할까요? 자존심만큼은 지켜줘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송순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예, 학교의 3주체는 이제 학생, 또 학부모, 교사 이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학교가 민주적 문화가 잘 조성이 되고 정책이 되려면 학생도 민주적 문화에 확대가 돼야 되고 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들도 저는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와 관련 소통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사실은 이제 학교의 민주적 문화가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그다음 민주주의를 이 문화를 어떻게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 정착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학교 내에서 민주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이런 이제 방안이나 이런 고민이 계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학교가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학교 구성원인 교직원 사회가 민주적이지 못하다면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송순호 의원님의 그 지적과 질문을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교직원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직원 다모임, 그리고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교무회의의 적극적인 활성화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학부모들이 교육의 수요자로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학부모들도 학교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생 활동에 같이 참여하고 학교도 마을로 나아가는 이런 학교와 마을
교직원과 학부모가 함께 소통해서 더욱더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이런 노력,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어떤 그 수평적인 바람직한 민주적인 학교 문화도 만들어내고 학부모님들의 학교 참여도 높이는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펴나가고 민주적 교직원 회의 운영 매뉴얼 이런 것도 만들어서 일선 학교에 보급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미래의 역량을 키우는 수업 혁신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추진이 되는지 교육감님. 예. 저는 4년 전부터 수업을 바꾸지 않고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로 한 미래 역량은 30년, 50년 뒤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금 현재 뭘 가르쳐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많은 어떤 지식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요구하던 때 적합한 학생상이 있었다면 미래의 학생상은 저는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을 바꾸기 위한 이 노력은 참 눈물겹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수업 공개, 수업 나눔 축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가봤을 때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새로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MBC 교육 클리닉에서 방송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 융합 수업의 한 사례를 제가 거기서 봤는데요. 도덕 시간에 중학교 도덕 시간에 손흥민 선수의 그 태클을 통해서 상대 선수가 부상을 입은 그 과정으로 그 내용으로 수업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있던 체육 선생님에게 학생이 태클은 위법한 것입니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을 그 과정에서 그 체육 선생님이 태클은 할 수 있는 것이되 그것이 과격하거나 상대에게 위해를 가할 때는 반칙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덕 시간에 손흥민 선수를 끌어들인 것도 참 재미있는 아이디어였고 거기에 체육 선생님이 같이 참여하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태클을 당한 선수가 나중에 손흥민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까지 하면서 참 훈훈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융합 수업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프로젝트 수업 이런 다양한 수업 혁신을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어 왔고 이제 학교에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수업 혁신을 위한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여기까지 이래 왔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의 이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송순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예, 행복학교는 이제 수업 혁신, 학교 혁신이라는 혁신 교육의 한 방편으로 경남교육청에서 브랜드로 내세운 것이 바로 행복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내에 지금 뭐 벌써 행복학교에도 57개인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행복지구도 이제 확대해서 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복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에서 아이들이 참여하고 또 소통하고 또 직접 체험을 통해서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 수업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복학교를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넘어서서 이제 유치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과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미래 교육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곳이 송 의원님 말씀에서의 행복학교입니다. 행복학교를 도내 1000개의 학교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욕심대로 뭐 그렇게 무한정 늘어나갈 수는 없고 역량이 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늘어나가는데 사실 유치원은 행복유치원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행복유치원을 5개 더 늘려서 유치원 6개가 행복유치원이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쭉 연계돼서 행복학교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면서 이제 도내 모든 학교가 행복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영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네, 이 질문은 아마 미래 역량 교육과 관한 질문인데 행복 관련한 그런 또
말씀은 저도 들을 말씀이 많은데 다음 기회에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미래역량교육은 기존의 우리 지식 중심 교육에서 비교되는 새로운 개념의 교육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미래역량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많은 학부모님들이 미래교육에 대한 추상성으로 인해 대체 미래교육이 뭐냐 이렇게 되묻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교육에 우리 집중하느라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현재의 교육, 즉 기초교육은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크다는 것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초교육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구체적으로 미래교육은 무엇이며 기초학력 강화 등과 연계해서 추진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미래 교육은 기초 학력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초 학력이 안 되는 속에서 미래 교육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초 학력의 미달은 정서적으로 보면은 소외되는 아이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조 의원님도 같이 공감을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방적인 교사의 강의에서 이루어지는 소외는 이제 새로운 수업의 방식으로 모둠 수업, 토론 수업 이런 것을 통해서는 소외되는 아이가 없게 되는 좋은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이 부진해지는 경우는 저희들이 새롭게 미래로 가는 방법에서는 있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초등학교에 있어서도 한글 교육과 기본적인 수학 교육은 우리가 책임지고 가르치겠다는 그런 책임 교육을 저희들이 표방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 의원님께서 미래 교육의 추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미래 교육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교육이 구체적일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국 최초로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미래교육 테마파크를 의령에 만드는 것을 중앙투자심사위원들을 설득해서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대단히 추상적이라는 것 때문에 한 차례 보류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을 저희들이 설득을 해냈고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교육을 체험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미래교육을 설계할 수 있고 학부모들이 미래교육을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경남교육의 미래교육이 추상적이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그 어떤 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번에 최선을 다해볼 그럴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여와 협력의 마을 교육 공동체 구축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 생태계라는 말을 요즘 들어와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학교라는 공간에서만 또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고 하는 그 정규 교육 과정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데 비해서 이제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24시간 교육은 이루어지고 학교만이 아니고 마을에서 또는 외갓집에서도 교육은 이루어진다는 것이 저희들이 말하는 교육 생태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학교가 학교에만 폐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마을과 함께 마을 학교를 열고 마을 교사들이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교육 생태계의 확장 그래서 장차는 경상남도 전체가 우리에게는 큰 학교다라는 생각에서 경상남도와 우리 교육청이 협력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조영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울타리를 넘어서 담장 없는 학교가 바로 이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성과도 있지만 교육청 역량을 너무 외부에 쏟는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교육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에 불과하는 민간인들이 제도권 내로 진입해서 교육의 전문성이 약화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아이들의 학력 저하와 기초 학력 부진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마을 공동체 구축과 관련해서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마을에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도 없고 선생님들은 오히려 학부모님들의 그 협조를 받아서 참여를 통해서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또 마을로 나아가서 또 마을에서 뭐 요즘은 그 아주 고급 그 전문가들이 정년을 하고 귀농귀촌을 해서 그 전문성을 그 지역의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베풀어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 제가 본 방송에 보면 서울에서 초등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하신 70대의 원로께서 귀농해가지고 그 시골 학교, 작은 학교에서 미술 수업을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해주는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아, 이런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마을 교사의 대표적인 그 바람직한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학교와 마을이 울타리를 낮추고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크다. 물론 역기능도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면서 그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습니다. 네, 송순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예전에 농경 사회에서의 마을 단위는 굉장히 공동체 의식이 끈끈한 마을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어찌 보면 마을에서 아이를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었는데 이게 산업화 시기가 되고 경쟁 사회로 접어들면서 마을의 공동체 분위기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식 또 인터넷 뭐 이런 또 뭡니까 정보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이제 산업 사회를 넘어서서 미래 사회로 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은 저는 또 마을 공동체의 복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교육이라는 것을 매개로 학교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우러져서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의 건강한 아이로 또 지역의 인재로 키울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노는 것이 저는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을교육 공동체의 부분과 관련해서 마을에서는 우리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대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또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와 관련해서 같이 고민하게끔 만들고 또 아이들이 스스로 토론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게끔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아이들이 자라나서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자기가 자란 곳에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 인재로 클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마을교육 공동체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마을교육 공동체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우수한 사례가 혹시 있는지 이거와 관련해서 교육감님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마을교육 공동체의 우수 사례는 참 많이 있습니다. 전북 완주에 있고요, 또 경기 시흥에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송순호 의원님의 지역구기도 한 창원의 마산 내서만 해도 경남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마을 교육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창원의 마산 내서가 더 바람직하게 운영되는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그 마을교육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만들었고 센터장을 공모를 통해서 뽑기도 했습니다. 이제 경상남도 안에서도 많은 마을 학교, 마을교육 공동체를 확산시켜 나가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가끔씩 이 부분을 뭐 의회도 그렇고 또 바깥에서도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노력의 과정이고 또 학부모들도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철학도 가치도 있습니다만 뭐 저희들이 학부모를 어떤 그 지나치게 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또 반론도 있어서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리 교육을 좀 더 질을 다져 나간다는 그런 점에서 경남 지역의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럴 생각입니다. 네.
혹시 뭐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해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시대에 우리 AI를 통해서 가상현실과 미래와 그 중간에 내가 연결해서 살고 있는 자기 중심의 세계입니다. 그러는데 현재 지역민과 소통도 중요합니다. 마을 공동체, 예를 들어서 문화 행사라든지 뭐 동창회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지금 사실 옛날 6, 70년대의 마을 공동체를 그러면 어떤 이상 공동체로 회귀하자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왜 외부에 아마추어에 있는 민간인들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나 하는 거는 교육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네에 교대가 하나 있습니다. 진주교대 출신의 해낭에 임용받는 비율을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53%, 43%, 41% 반이 안 되는 학생들이 졸업자 수가 제도권으로 들어온 임용에 지금 한계입니다. 그런 훌륭한 교원들도 예비 교원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외부에 있는 마을 교사다 외부 인력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 못다한 말씀이나 앞으로 경남 교육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듣고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먼저 해주시죠. 예. 지난 12월 3일 OECD가 3년 주기로 평가하는 학업 성취도 비교 평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8년도의 결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나 학업 성취도 곧 공부는 세계 최상위권에 있는데 학생들의 행복 지수는 또 최하위권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8년 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행복 지수의 상승도가 조사된 70여 개 나라 중에서 1등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저는 거꾸로 해석을 하면 최근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추진해왔던 수업혁신, 행복학교, 행복교육이 학부모님들 중에서 일부가 우려하는 아이들을 놀린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아이들은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성적은 공부는 또 쑥쑥 더 잘한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이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즐거운 수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고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도 챙기면서 또 영재성이 드러나는 아이들에게는 또 그 영재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훈훈한 2019년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새해에 우리 경남 교육을 이렇게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 가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조영재 의원님. 네, 2019년도 올 한 해 경남교육은 성과에 대한 만족보다는 분열과 대립으로 갈등이 컸던 한 해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을 묵묵하게 뒷바라지하고 계실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이 앞섭니다. 어떤 일이든 잘 하려고 하는 의지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일을 되돌아보고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다시 방향을 다듬어서 매진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의회도 교육청과 서로 소통하고 협조해서 올 한 해 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경자년 새해에 우리 도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사업이든 간에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 녹아들지 않으면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학교 현장에서 녹아들려고 하면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에서는 행정직원들 그리고 학생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그것이 마침될 수 있도록 하는 뭔가의 교육들이 필요하고 소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뭐냐면 학교의 수업 혁신이든 학교 혁신이든 간에 학교 현장에서 조금 예산들이 많이 좀 확보됐으면 좋겠다.
학교 현장에. 이게 쉽게 말하면 학교 단위의 그 운영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감님은 특별하게 학교에서 운영비가 좀 지급이 되어서 교장 선생님이 좀 책임하에 학교가 일정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특별하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경남교육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그리고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신명나는 그런 경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걸 당부드리면서 우리 경남도민들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느새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투자인 교육 현장에서 2020년 새해에는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길 희망해 봅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